자, 4.25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5 버전으로 진행을 합니다. 실행해 주시고. 자, 요거 이제 프로젝트 생성 창입니다. 앞에 테스트 했던 게 있어서 뜨는 거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뜨겠죠? 게임 형태 만들 건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것 형태로 만들 건지가 있고요. 우리는 게임 형태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에서 게임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템플릿들이 있어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도 되고, 애초에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블랭크에서 만들어도 되고, 우리 지금 여기에서는 1인칭을 사용해서 FPS 게임을 만들어 볼 겁니다. 템플릿을 활용해서 FPS 게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1인칭 선택해 주시고, 다음. 코드는 뭘로 쓸지 물어보는 거예요. 블루프린트를 쓸지, C++를 쓸지. 언리얼은 두 가지 코드를 사용합니다. 언리얼에서 제공해주는, 언리얼에서만 쓰는 독특한 형태의 블루프린트라는 형태, 그래픽스 랭귀지처럼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C++ 코드를 사용하는 형태. 우리는 블루프린트를 활용할 겁니다. 데스크탑 사용할 거고요. 일단 최대 퀄리티인데 혹시 노트북이라든지 저사양 컴퓨터에서는 이걸로 좀 바꿔주셔야 잘 돌아갑니다. 시장용 콘텐츠를 꼭 포함해 주십시오. 에셋들을 가져와서 써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포함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은 여기 올라가면 이제 실시간으로 반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져서 일단 만들 때는 이걸 비활성화 시켜서 만들도록 하고요. 위치,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위치. 연리얼이 기본적인 프로젝트 파일 크기가 500메가 이상이에요. 딱 이렇게 놔둬놓고 만들면.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넉넉한 공간 쪽으로 폴더를 지정해 주시고, 이름. 이름의 규칙이 있는데요. 이름은 꼭 첫 번째 문자는 영문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숫자 이름 보시면 안 돼요. 한글 되는데요. 네, 한글 되는데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한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제 경험에 의해서 동작 안 되는 몇몇 버그들이 좀 있어서 웬만하면 영문으로 그냥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빨간 게 이렇게 왼쪽 하단에 빨간 게 이렇게 뜨면 안 돼요. 적당한 영문으로 시작하는 적당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프로젝트 생성. 자,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조금 지겹겠죠. 아시는 분들은 조금 지겹겠지만 우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언리얼 화면은 이렇게 떠가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왼쪽에 액터 배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 라이트, 시네마틱, 이펙트, 지오메트리, 볼륨, 그 다음에 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액터 배치 오브젝트들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툴바가 존재를 하고요. 이것도 뭐 딱히 쓰는 건 없어요. 뭐 플레이, 빌드, 블루프린터 뭐 이 정도를 주로 많이 쓸 거고요. 오른쪽에 월드 아웃라이너 되어 있습니다. 이 월드 아웃라이너가 우리 유니티에서는 하이라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씬, 이건 구성되어 있는 씬, 언리얼에서는 레벨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맵이라고 불러요. 요 레벨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브젝트들의 목록이 여기 월드 아웃라이너에 나타납니다. 지금 뭔가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들의 정보들이 밑에 디테일 패널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유니티에서는 인포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콘텐츠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이게는 이제 탐색기 같은 거죠. 우리 유니티에서 프로젝트 패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보죠. 위에 툴바에서 플레이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이제 펄스 템플릿이라는 예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플레이 한번 눌러보시면 게임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마우스 누르시면 총알도 나가고요. 마우스 포인터 눌러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마우스 흔들면 카메라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키보드 방향키나 또는 우리 FPS 게임에서 많이 쓰는 WASD 키를 조작하시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왼쪽 오른쪽 카메라는 마우스로 돌리면 되죠. 박스도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요. 이런 애들은 움직이지 않는 애들이고요. 이런 애들 우리 유니티에서는 이런 컨트롤러들을 조금 만들었었습니다. 맞죠? 보시면 얘인데요.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니티처럼 F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줌이 들어가고요. Alt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휠 키를 눌러서 죄송합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아크 로테이트 360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F 눌러서 센터로 잡으신 다음에 포커스를 센터로 맞추신 다음에 Alt키를 누르신 이후에 Alt키를 누르고 있으면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드래그하면 360도 볼 수 있어요. 휠을 돌리면 줌인 줌아웃. 물론 마우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버튼이 눌려진 상태에서 W, S, W가 줌인, S가 줌아웃, A, D 우리 게임 하듯이 WASD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우스 왼쪽 버튼이 눌려져 있는 상태. 이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눌려져 있는 상태. 버튼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WASD를 눌러야 여기 편집 모드에서 카메라를 움직일 수가 있다. 보시면 이렇게 총이 다 만들어져가 있죠. 템플릿에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왜 두 자루가 있냐면 이 기본 템플릿이 VR 모드까지 동작을 해요. 여기에 지금 이 컴퓨터에 VR 장비를 붙여서 그 VR 장비로 보면서 플레이를 시키면 이 콘텐츠가 그냥 VR로 보입니다. 입체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총은 VR 총입니다. 우리 지금 VR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 모드, 얘가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두 자루입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없다 생각하시고 VR 장비가 없는 데서는 요거 없다 생각하시고 요 위에 거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우리 유니티에서는 다 달았었다 맞죠? 네, 요거까지 그리고 총알 나가는 것까지 기본 템플릿으로 언리얼에서는 다 만들어져 있어서 조금만 수정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컨텐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뭐 요 화면 보는 거야. 이제 차차 우리가 더 해보면 되고 지금 간단하게 WASD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유니티하고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니티를 하시던 분들은 조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키가 완전히 좀 다르기는 하는데 두 개의 엔진이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대충 좀 눌러보시면 비슷하게 동작을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흔들어 보시면 화면을 돌아볼 수가 있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좌우하고 똑같은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우스를 앞으로 밀면 위를 쳐다보고 내 몸 쪽으로 당기면 아래를 쳐다봐요. 그런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좌우는 똑같고요. 앞으로 밀면 앞으로 갑니다. 줌인. 그리고 내 쪽 몸 쪽으로 당기면 줌아웃. 요게 달라요. 마우스 왼쪽 버튼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이가 요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서 W 하면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날아다닐 수 있어요. S 누르면 내가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내가 보는 방향이니까.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른 것들은 또 차차 보면서 활용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는 건 Alt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360도 돌아갑니다.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들을 가운데 보고 싶으면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후에 F키 또는 월드 아웃라인을 목록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다. 또 C 화면에서는 휠 돌리면 줌아웃, 줌인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선택하셔서 F키 누르면 가운데로 온다. 자, 컨트롤은 요 정도만 일단 조금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수업 들어가면서 또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블루프린트 코드라는 걸 한번 볼 건데요. 언리얼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특히 언리얼에서 사용하는 블루프린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툴바에 블루프린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열어보시면 새 블루프린터라는 게 있고 레벨 블루프린터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유니티와 비교해보면 유니티에서 스크립트 코드 하나 만들어서 그 코드를 오브젝트에다가 넣었죠. 컴포넌트로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우리 언리얼에서는 클래스 블루프린터라고 해요. 오브젝트에다가 블루프린트를 적용시키는. 물론 우리 언리얼에서 좀 반대 개념입니다. 블루프린트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오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유니티와 비교를 한다면 스크립트 만들어서 오브젝트에 애드 시키는 방식이 클래스 블루프린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언리얼은 조금 특이하게 요 레벨 지금 우리 유니티로 치면 씬입니다. 요 장면, 요 레벨 또는 요 지도, 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요 레벨 전체에서 코드를 사용하는 게 하나 있어요. 블루프린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레벨 블루프린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거 한번 사용해 볼게요. 레벨 블루프린터 클릭 하시면 레벨 블루프린터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그리드가 있고요. 왼쪽에 내 블루프린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함수, 뭐 매크로, 뭐 이런 목록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디테일이라고 해서 세부적인 값들을 설정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그리드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고요. 키를 돌리면 마찬가지로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1대1, 줌아웃. 지금은 뭐 1대1 줌인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줌아웃만 되죠. 코드가 많아지면 굉장히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줌아웃이 됩니다.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당기면 펜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여기에 원점이 있죠. 이 블루프린터는 원점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찾아오기 위해서 진한 선이 원점입니다. 센터 중심이에요. 자, 간단한 거. 우리가 항상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처음에 짜는 부분이 있죠. 처음에 짜는 코드가 있죠. 헬로 월드. 헬로를 내보내는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플레이를 했을 때 여기 좌측 상단 여기가 우리 언리얼에서는 사용자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헬로우 안녕하세요라고 헬로우 메시지를 뿌릴 겁니다. 다시 블루프린터 이거 먼저 보시면 우클릭으로 새 노드를 생성합니다 되어 있어요. 우클릭 해봅시다. 비어있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펑션들, 함수들, 이벤트들이 쫙 나와요. 굉장히 많죠. 앞에 이게 붙은 것들이 보시면 이렇게 이런 모양들도 있고요. F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펑션, 이런 것들은 클래스.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찾기보다는 검색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출력하는 건 우리가 블루프린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출력문은 프린트라는 게 있습니다. 프린트 눌러보시면 프린트 검색해 보시면 프린트 스트링이라는 함수를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져가면 툴팁으로 설명도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문자열을 인쇄하는 함수입니다. 문자열을 로그에 메시지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왼쪽 상단 로그에 출력하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에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다. 출력하는 펑션이다. 이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블루프린트입니다. 펑션 한 개가 이렇게 모듈로 생겼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왼쪽으로 뭔가가 달려 있고요. 오른쪽으로도 뭔가가 달려 있어요. 요거는 펑션에 따라서 입력과 출력이 왼쪽에 있는 게 입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출력인데 입력의 개수와 출력의 개수가 다릅니다. 어떤 건 출력이 없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입력이 없는 것도 있고요. 입력 개수가 굉장히 많은 것도 있고요. 작은 것도 있고요. 펑션에 따라 펑션의 역할, 기능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펑션에서 입력 부분에서 보시면 이 부분과 출력 부분의 이 부분은 모양이 똑같죠. 실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행시키려고 할 때 여기에 뭔가를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값에 대한 거예요. 값에 대한 거. 그리고 분홍색이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값을 입력받는 거예요. 지금 입력 없이 사용할 거면 요 프린트 스트링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문자를 입력할 수도 있다. 됐죠? 여기에는 뭐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게임이 딱 실행하면 바로 헬로우 메시지가 헬로우 메시지가 나타나게 만들어 볼 거다. 게임이 실행하자마자 우리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실행되자마자 뭔가를 보여주려면 void start 함수에다가 우리가 코드를 넣으면 게임이 실행되자마자 뭔가를 할 수 있었죠. 메시지를 뿌린다든지 할 수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검색해서 스타트가 아니고 얘는 플레이죠. 죄송합니다. begin 플레이를 찾으시면 제가 유니티하고 헷갈렸어요. begin 플레이를 찾으시면 이벤트 begin 플레이 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 얘가 우리 코드가 우리 블루프린터가 우리 예제가 실행될 때 항상 처음에 실행되는 애예요. 유니티로 따지면 void start 부분하고 똑같은 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실행하자마자 이 이벤트가 딱 실행이 되는데 이 이벤트가 실행이 될 때 우리는 스트링이 실행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에 실행이 될 때 스트링이 실행이 되라라고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요 실행 노드 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선이. 이 선을 프린트 입력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넣어주시면 돼요. 연결이 되었죠. 그러면 이 이벤트가 실행이 되면, 즉 이 이벤트는 게임이 실행될 때 실행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벤트가 실행이 되면 여기 실행 명령어가 탁 튀어나와요.
탁 튀어나와서 쭉 가서 얘와 연결되어 있는 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실행 명령어가 튀어나와서 입력으로 딱 들어오죠. 그러면 실행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 모듈이 완성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메시지 뿌리는 코드가 완성이 되었어요. 구문 오류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컴파일. 저장도 해볼까요? 저장. 잠시 내려주시고. 저는 이거 잘 끄지는 않아요. 그래서 잠시 내려주시고. 위에 플레이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어때요? 헬로우. 물론 금방 사라졌습니다. 다시 중지하고 다시 플레이. 헬로우. 나타나죠? 다시 블루프린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타났습니다. 오, 대단하죠? 굉장히 간단하게 코드를 완성해서 실행시켜 봤습니다. 프린트 스트링의 개발 전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고급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열어보시면 텍스트 컬러가 있고요. 스크린으로 로그를 보여주는 됐죠? 컬러 바꾸면 화면에 뿌려지는 컬러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듀레이션 있죠? 이게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 인쇄 시간. 이게 지금 2초 되어 있네요. 5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가 되겠습니다. 컴파일하고 값을 바꿨으니까 컴파일하고 저장하고 플레이 해보시면 색깔이 바뀌었고 아까보다 조금 더 오래 있다가 사라집니다. 굿!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굉장히 편하게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플레이를 했을 때 마우스 포인터가 지금 이렇게 빠져가 있어요.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딱 시작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마우스 왼쪽 버튼이든 오른쪽 버튼이든 왼쪽 버튼 누르면 총알이 발사가 돼버리니까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가 사라지면서 게임 화면 안으로 포커스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은 마찬가지로 되는데 항 이렇게 나가고 포커스가 들어가니까 제가 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아직까지 툴에서 지고 있죠. 포커스를 게임 안으로 넣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딱 눌러주시면 게임 안으로 포커스가 들어와진다. 근데 이게 언리얼 초창기 때는 누르자마자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디폴트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시작하자마자 자동으로 안 넣어주는 게 디폴트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테스트를 많이 하다 보면 되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플레이에 옵션, 여기 이렇게 아래 화살표로 달려있는 게 옵션들입니다. 플레이에 옵션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고급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요 고급 세팅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세팅이 나오는데 창이 너무 크네요. 여기에서 보시면 게임이 마우스 컨트롤을 했듯 즉 설명 보시면 게임 마우스 컨트롤 가져오기 PI가 시작되거나 뷰포트에서 클릭이 필요할 때 게임 마우스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체크가 꺼져 있어요. 이게 디폴트예요. 예전에는 켜져 있는 게 디폴트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켜주고 따로 저장 버튼은 없습니다. 그냥 끄시면 돼요. 켜놓고 플레이를 하시면 바로 마우스 포인터의 포커스가 게임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많이 진행해야 될 경우에는 요거를 요 고급 세팅에서 요 옵션을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면 또 꺼지는 게 또 디폴트로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안에서만 저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잠시 끊었다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